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5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3번째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해당 회사에 전화하고 중개인에게 정보를 파악하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었죠. 그 사실 확인의 연장선상에서 피터 린치가 이제 주로 본사 방문을 많이 했다고 초기에 이 책에 소개해드리기 초기에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네, 본사 방문하고 그리고 대표자를 또 직접 만나고 그리고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 그 사례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주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기쁨 중 하나는 투자한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는 일이다. 만일 본사가 근처에 있다면 간단히 예약만 하면 된다. 회사에서는 2만 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기꺼이 회사 시차를 안내할 것이다. 본사가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 여름 휴가 일정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서 겨우 100km 떨어진 곳에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의 본사가 있다는구나. 잠깐 들려서 대차 대조표를 보는 동안 방문자 주차장 잔디밭에 좀 기다려 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도 휴가의 일정에 슬그머니 이제 본사 방문을 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사 방문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회사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분위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사의 분위기.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사실 전화 한 통으로, 기존에 전화했다는 설명대로 전화 한 통으로 상세한 정보는 충분하다. 이 분위기가 정말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타코벨 본사가 볼링장 뒤편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회사 임원들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좁은 집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스릴까지 느꼈다. 타코벨의 느낌이었고요. 이 회사는 임원 집무실을 넓히느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본사가 혹시라도 볼링장 뒤편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가들이 얼씬거리기도 싫어하는 그런 허름한 주택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내가 여름에 인턴 한 명을 팻보이즈 매니모 앤드 잭에 출장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인턴의 말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택시 운전사가 목적지까지 가기를 꺼렸다고 했다. 이 사실은 인턴이 발견한 어떤 내용보다도 인상적이었다. 크라운 코크 앤드실에 방문했을 때였다. 사장 집무실에서는 캔 공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바닥에는 색이 바란 리놀륨이 깔려 있었다. 사무실 가구는 내가 군대에서 쓰던 것보다도 초라했다. 이 회사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이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지난 30년 동안 280배가 상승했다. 높은 이익과 검소한 본사는 완벽한 조합이다. 높은 이익, 검소한 본사. 코네티컷 주의 한 언덕에 호화로운 사립초등학교처럼 자리 잡은 유니로열은 어땠을까? 내게 이러한 모양새는 나쁜 징조였다. 유니로열이라는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렸다. 사무실에 비치된 고급 골동품 가구, 눈속임 그림으로 벽을 장식한 커튼, 우아한 호두나무 벽도 나쁜 징조다.
회사가 고무나무를 사무실에 들여다 놓았다면 이 회사의 이익을 염려해야 할 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사의 느낌, 방문을 했던 느낌들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대표자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죠. 네. 대표자나 이제 임원을 만나게 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사를 방문하면 일선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도 한두 명 만날 기회가 생긴다.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투자자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주총회는 주요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때때로 회사 대표에게 받은 인상을 통해서 회사의 전망을 감지하기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인상, 분위기의 연장선상이죠. 텐더는 인기 높은 플로피 디스크에 텐더는 인기 높은 플로피 디스크. 네, 잠시만요. 텐더는 인기 높은 플로피 디스크 업종에 속한 회사여서 나는 일찌감치 제쳐 놓았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만난 이 회사의 홍보 담당자가 무척 흥미로웠다.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와 달변은 다른 홍보 담당자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텐던의 위임장에서 그를 찾아보았더니 근무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주식 매입 선택권과 직접 매입으로 2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상태였다. 그러면 200억도 넘는 것이죠. 이 평범한 사람이 회사 덕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 주식은 이미 8배나 올랐고 주가 수익 비율은 도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잠시 생각해 보니 텐던의 주가가 다시 2배 오른다면 이 홍보 담당자는 4천만 달러를 벌게 될 터였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이 사람은 지금보다 2배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가 지금도 분수에 비해서 곱절은 더 넘치는 돈을 번 부자로 보였다.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다. 내가 투자를 거부한 때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와 만남이 최후의 일격이 되었다. 주식 분할을 감안하여 35.25달러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결국 1.38달러로 떨어졌다. 나는 보스턴에서 오찬에 참석했을 때 만난 텔레비디오 설립자 겸 최재 주주에게도 똑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시가가 1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였는데 이 회사는 주가 수익 비율도 높았고 주변 기기 업종의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텔레비디오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면 이 친구는 2억 달러를 벌게 되는 셈이다. 그것도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투자를 거절했다. 이 주식은 1983년에 40.50달러였는데 1987년에는 1달러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성질은 못 된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이제 현장 점검 부분입니다. 캐럴린 와이프죠. 그 와이프가 이제 슈퍼마켓을 쇼핑하는 중에 예전에 레그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킹이었죠. 이걸 발견했고 내가 브리토를 먹다가 타코벨을 발견한 이후에 나는 상점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줄곧 믿고 있다. 직접 제품을 체험까지 하는 피터 린치의 모습입니다.
물론 빌드너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드너스는 그 전에 설명드렸던 샌드위치 가게였죠, 보스턴에. 이러한 체험만으로 핵심적인 질문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토리를 개발할 때에는 제품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선 마음이 놓인다. 제품의 이제 실용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부분이죠. 나는 친구인 피터 데로스로부터 토이저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까운 매장을 직접 방문한 후에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장난감 판매 전문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고객들에게 매장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시 오겠다는 반응이었다. 나는 라킨타를 매입하기 전에 모텔에서 사흘밤을 보냈다. 픽앤세이브를 매입하기 전에도 캘리포니아 매장 한 곳을 방문했고 엄청난 할인 판매에 감명을 받았다. 픽앤세이브의 전략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정규 유통 경로로 사들여서 폭탄 세일가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 설명회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향수가 79센트에 팔리고 고객들이 이처럼 싼 가격에 놀라는 모습을 직접 봄으로써 살아있는 정보를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캠벨 수프 컴퍼니가 애완경 식품 사업에서 철수할 때 픽앤세이브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레시도그 푸드를 인수한 다음에 즉시 매각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분석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매장에서 카트에 애완경 식품을 잔뜩 담아서 줄지어 선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제 현장 방문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새로 문을 연 펫보이즈 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하마터면 타이어를 살 뻔했다. 그냥 매장을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너무도 열성적인 판매원의 말에 솔깃해서 타이어 4개를 비행기라도 싣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직접 거기서 살 뻔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판매원이 좀 특이한 직원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직원이 매장을 지키는 한 펫보이즈는 어떤 제품이든지 다 팔 수 있을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펫보이즈는 무서운 기세로 타이어를 팔기 시작했다. 애플 컴퓨터가 붕괴되어서 주가가 $60에서 $15로 폭락했을 때 나는 이 회사가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회생주로 간주해야 될지 말지를 고심했다. 애플은 수익성 좋은 기업 시장을 겨냥해 신제품 리사를 출시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사용할 두 번째 애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델리티 시스템 관리자가 내게 사무용으로 매cin토시 60대를 새로 구입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첫 번째, 애플이 가정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두 번째, 기업 시장에 새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기업 시장에 이제 새롭게 진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에 100만 주를 매입했고 이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후회할 일은 없었다. 크라이슬러에 대한 나의 믿음은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에도 상당히 강해졌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부활,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성공적인 원가 절감, 자동차 라인업 개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그 사이 본사 건물 밖을 내다보니 임원 주차장의 절반이 비어 있었다. 이것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신호였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이들의 열정을 절감한 것은 전시장을 방문해 신차 레이저, 뉴요커, 레바론, 컨버터블 그런 것들을 타본 후였다. 그동안 크라이슬러에게는 구닥다리 차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직접 보니 회사는 분명히 최신 모델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특히 컨버터블이 그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미니밴을 간과했다. 미니밴은 곧 크라이슬러의 가장 성공적인 상품이 되었고 1980년대에 레그스의 지위를 차지했다. 아무튼 나는 적어도 크라이슬러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최근 크라이슬러는 미니밴의 좌석을 확장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더 큰 엔진을 탑재했다. 현재 크라이슬러 미니밴은 미국 자동차 및 트럭 판매에서 비중을 이제 3%나 차지한다. 나도 11년째 타고 있는 아메리칸 모터스 코퍼레이션 콩코드가 완전히 녹슬어 버리면 이 차를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스키장, 쇼핑센터, 볼링장, 교회 등이 주차장을 둘러보기만 해도 자동차 산업을 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크라이슬러 미니밴이나 포드, 토러스 그런 것에 이제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슬쩍 다가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긴 한다. 차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차를 탄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차를 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은 대답은 100% 긍정적이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좋은 징조다. 이 차 이제 그 사이에 아내 캐럴리는 매장 안에서 리미티드 피어 원 인포스 아니면 이제 맥도날드의 새로운 샐러드를 분석하느라 바쁘다. 국내 소비 시장이 동질화될수록 한 지역의 쇼핑센터에서 인기가 있는 품목이 다른 지역의 쇼핑센터에서도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소비자로서 성공과 실패를 점쳤던 브랜드의 미래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오시코시 턱바지를 하고 자랐는데 나는 왜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리복 운동화를 신던 아내의 친구가 발이 아프다는 불평을 그 말만 듣고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리복에 대한 투자를 단념했던 것일까? 아는 사람이 운동화를 나쁘게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르타르 종목을, 그러니까 500% 이상의 종목이죠. 이 종목을 놓쳤다고 상상해 보라. 세상에 쉬운 투자는 없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설명 길어졌는데 바로 끝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